네,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 정말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면서 9% 넘는 상승폭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장을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오늘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힘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4% 상승폭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2배 이상,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장은 왜 삼성전자가 더 강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이었죠.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 자리를 삼성전자로부터 뺏어왔을 때, 그죠? 이틀 전 영상인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기업 규모로 보나, 또 실적으로 보나,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회사다. 이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등 자리가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단기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다. 자, 수급 쏠림 현상이다. 이거는 과열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뭐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SK 하이닉스의 과열된 상승 때문에 삼성전자도 덩달아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뭐다? 키 맞추기 장세로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사실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4일 수요일 날에는 뭐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엔비디아의 주총, 그죠? 엔비디아의 주총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 지나서 오늘 12시 지나서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급락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좀 분봉 차트에 대한 추세 변화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어제 종가까지는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급 반등을 보여줬죠. 그죠? 급 반등을 보여주면서 5분봉 차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5분봉 차트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1시간봉 차트인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추세 전환. 자, 추세 전환의 변곡점 같은 경우는 이 시간 프레임이 가장 낮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옮겨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급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하기 전에 5분봉에서 어떤 흐름이 잡혔었냐면 급등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다 끌어올리는, 그죠? 보시면은 요 구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오전에 눌림 자리로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뭐 했습니까?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그죠?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눌림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자, 1시간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1시간봉 차트도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지만 21선, 그죠? 20선 저항에 맞고 밀렸다가 N자형 파동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점을 잡을 때는 일봉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밀하게 분봉 차트의 추세 전환을 보면서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심리를 느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했던 게 뭡니까? 바로 기관들의 수급이었죠. 그죠? 기관들이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물량을 많이 매수해 줬단 말이지. 외국인은 팔았어요. 팔았지만 제가 말하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 반등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도 얼마나 파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앞전의 상승, 자, 삼성전자의 이 앞전의 상승은요, 사실 외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관들이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포 자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크지만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외국인들이 매도했지만 사실 58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100만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확실하게 어제 장대 음봉을 보고 이제 좀 겁이 나는 거죠. 예, 겁이 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개인들과 좀 반대로 매매하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공포심을 느낄 때 우리는 물량을 잡고 또 그저께죠. 자, 그저께처럼 막 신고가 돌파할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 매도해야 돼요. 그죠? 환호성을 지를 때, 뭔가 불안하다. 거래량이 줄었네. 제가 이때 말했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아니, 신고가에서 거래량 반토막 나면 어떡합니까? 앞에 있는 매물 소화하려면 거래량 터져줘야 되는데, 반토막이 나니까 또 이 두려움의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계속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비교할 바가 될 기업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반기 수출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올해 장사 다 끝났다. 자, 올해 장사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100조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막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00조라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내일장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또 나온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기대치를 하회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낮춘다거나 이러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급락이 나와봤자 어차피 삼성전자는 실적 아직 발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늘처럼 또 눌림목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일단 5분봉 차트에서는 확실하게 추세 돌리면서 정배열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1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확실하게 이 이평선들을 뚫어내지 못했고 어제 또 급락이 나오면서 매물대가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물대, 특히나 매수할 때 매물대 이런 데에선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럴 때에서는 절대 사지 말고 만약에 오른다고 해도 눌릴 때 오늘처럼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눌리고 이평선 정배열 확인하고 그리고 시황 당연히 선물 차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선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딱 봐도 지금 뭐예요? 여기 앞에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계속 지지부지하면서 지금 계속 바닥 다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저는 나스닥이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하고 가야 돼. 여기서 박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내일장의 흐름을 결정을 지을 거예요. 엔비디아 주총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나와도 제가 말했습니다. 상방으로 나와도 보다 앞에 저항대에선 절대 사지 마라. 저항대에서 사지 말고 확실하게 소화하는 매물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눌릴 때 이럴 때죠. 자, 오늘도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저항 맞고 빠질 때 N자형 눌림목. 근데 이 눌림목이 나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매수가 멈췄는데 그게 저항짜리다라고 한다면은 또 빠르게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기관 외인 수급도 함께 살펴보는 거죠. 거래원을 보면 돼요. 거래원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장의 삼성전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만약에 또 매수를 해야 된다면 또 매수할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관망을 홀딩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홀드를 해야 된다면 홀드를 할 것이고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깃발을 꽂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던 깃발을 꽂았고 여기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내일장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타점들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 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이럴 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제가 봐서 좀 화장품 섹터도 좀 괜찮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섹터,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전력 섹터도 좋아 보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선별을 해놓고 관심 종목을 좀, 꾸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좀 찾아놓은 종목이 있는데,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기관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 삼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제가 뒤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지금까지 영상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만 또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